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왔어요.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생각을 좀 하면서 같이 이것저것 전체적인 주식 공부에 대한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도 계시고 오늘 방송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첫 번째, 주식 공부. 그럼 이 주식 공부는 과연 무엇인가? 매수 매도세 속에서 매일 사고 팔기가 이루어지는 주식장, 금융시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공부. 공부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적 기술적 공부는 사실 많이 기초편에서 유료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테 4단 속에 있는 저도 그렇고 단테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리딩하면서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이제 로직, 수식들, 그것을 제공하면서 유료화로 사게 되면서 그 기법을 알게 되기 시작하죠. 거기 이전에 이제 공개방에서 쫙 펼쳐져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속에 주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개방에서 공부하고 책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책을 보더라도 꼭 알고 가야 되는 것들, 로직에 대한 기본기를 알아야 돼요. 로직을 알려면 각 보조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게 거래량, 그리고 가격 이동 평균선, 그리고 공개방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현대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죠, 볼린저 밴드. 그리고 강세, 약세. 이걸 이제 파라볼릭이라고 하는데 파라 SAR로 표현이 되죠. 설정 방법이나 이것들은 추후에 시간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중요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면 주식들의 이제 재무제표나 앞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마케팅적 관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기업 가치 평가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실 현재 주식시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가치적인 평가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가는 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인기, 이슈, 단기 가능성, 그리고 이 종목을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좀 읽어낼 수는 기본적인 힘은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 분석 편에 이제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 게 단기권 업종별 이슈인데, 시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삼자 배정, 감자, 증자, 액면 분할, 액면 합병, 그리고 회사 간별 각 빅딜, 이 회사에서 이 회사로 주주 물량을 넘긴다든지 하는 내용 역시 공시 내용. 그것도 기본적 분석의 하나죠. 공시 내용. 이 부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려고 하면. 근데 이걸 계속해서 흘러가는 주식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업데이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험치가 높아지고 부분의 시간을, 하루하루의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넘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스킬적 부분도, 그리고 주식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부분도 함께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파형 공부. 파형도 여러 가지가 많죠. 예전 한 7, 8년 전쯤에 보면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딴 거 모르겠고 쌍바닥 하나만 잡아가는 거야. 쌍바닥만 갖고 리딩을 해요. 근데 장에서 쌍바닥을 잡는다는 건 저점 구간을 공략한다는 거거든요. 쌍봉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들도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라든지 번개 파형이라든지 쌍바닥 파형이라든지, 그리고 파형 공부에서 삼각 수렴 역시 마찬가지 파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국자 파형 쭉 가다가 골 한번 파주고 이전에 있었던 지지라인까지 오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그에 속하죠. 그래서 파형 공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캔들 공부, 이거는 워낙 기본기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봉, 음봉이 뭔지, 그리고 시초가 어디 자리인지, 종가가 어디 자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삼각수렴도 파형으로 생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주가의 흐름을 단기권에서 형태로 만들어내는 건데, 헤드앤숄더 어깨 모양이 나오고 사람 머리 모양 나오고 또 어깨 모양 나오는 게, 그거 역시 마찬가지 파형이거든요. 상방 파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 M자 파형, W 파형에서 요즘 같은 경우 단기권 흔들기를 많이 넣어버리죠.
큰 그림의 N자가 나오는데 바닥 라인에 쌍바닥 만들어내면서 올리고 삼각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돌려보면 이렇게 파동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찾아보고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자리에서 갈 때도 보면 꾸준하게 횡보 라인에서 이 안에 이 조그만 라인 안에서도 마지막 M자봉 찍어내면서 이런 데서 전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고 뭐 여기까지 잡을 수도 있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빠지거든요. 단기권에서. 또 어디 부분 있냐면 바닥세에서 좀 찌그러졌지만 저점 구간에 헤드앤숄더를 만들어내거든요. 역 헤드앤숄더죠. 쌍바닥 또는 역 헤드앤숄더를 저는 더 공략점을 좋아하겠죠. 포인트로 봤을 때 저점 공략을 더 많이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공부할 게 참 많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중요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크게 봤을 때 돌파 맥점을 잡던 눌림목 맥점을 잡던 뭐 포지션별로 봤을 때 단타를 잡던 뭘 잡던 항상 접목되는 기본 편 같은 게 있어요. 뭐냐, 지지저항.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지저항 한 가지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거의 똑같거든요. 3분할 또는 5분할 시 추세 파형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주식시장에서. 그거에서 좀 큰 파형이 나오게 되면 그 엘리엇 파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전에 지지저항을 딱 그어봤을 때 엘리엇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전의 횡보 구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파동선에서 전체 고점 대비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열렸는지를 확인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전에 초보편에서 야간 방송인가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엇 파동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이전에 있었던 횡보 물량의 3배 이상을 뚫어야 그래도 엘리엇 파동 정도로 이름을 붙여줄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 뭐 오버슈팅이 더 나오면서 더 많이 갔지만 기본적으로 딱딱 캔들 그어보면 거의 부딪히거든요, 지지저항 라인들을. 근데 제가 지금 올라가는 방향만 보고 뚝뚝뚝뚝 끊어냈어요. 근데 조금 대충 끊었지만 그래도 얼추 다 맞춰주거든요, 내려올 때 올라갈 때 그 구간들. 그러면 지지저항의 기본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지저항을 긋는 이유는 가장 캔들들이 터치 많이 한 부분들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과 저점을 그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디 부분에서 어디까지 나올 건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주식은 예상을 하고 데이터 값에서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분석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지저항대를 한번 나름대로 그어보시면서 본인만의 관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흥국화재의 2016년도 10월달부터 뭐 2017년 2월까지 이 구간세 속의 주식의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꼬리까지 다 그어버려. 그리고 나서 캔들이 제일 많이 부딪혔던 구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체크, 이쪽 구간 체크, 그리고 캔들이 없었지만 고점에서 요 두 개의 캔들 부딪히죠. 그리고 또 체크, 요거는 좀 확 왔다 갔다 해서 그렇긴 한데 요런 부분들의 캔들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요 정도? 그러면 캔들이 많이 부딪혔다의 중심 포인트는 이 녀석이 단기권에서 올라갔을 때 어디가 꼭지점이냐, 그리고 최저점에서 지지는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녀석들이 이 구간을 터치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의 맥점자들은 이제 골든 크로스, 상방향이 나오는 맥점을 읽어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시세가 나오고 엘리엇 1파를 만들어주고 눌림목이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 녀석을 쭉 눌림 쪽 맥점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를 봤을 때 후행이지만 일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맥점을 잡는 게 좋을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저점을 똑같이 터치해주는구나, 뭐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라인이 있으니까 이 구간을 뚫어주는 구간에서 맥점을 잡아서 홀딩했을 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탈시켰는데 이탈시키는 지지 라인이 여기에 부딪힌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보조지표로서 뭔가 더 신뢰될 수 있는 무언가 좀 부족하겠죠. 뭐 장기평선을 깔고 장기평선 반등도 있긴 합니다. 뭐 깨질 수도 있죠. 대신 장기평선 이용, 이전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맥점을 잡으시 손절 라인이 깔끔하겠죠. 거기에서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까지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 어쨌거나 전체 합산해서 맥점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도출하는 건 조금 더 후에 일이 되겠지만, 단기권에서 지지저항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캔들의 흐름을 유추한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공부를 하고 보조지표를 뭐 유료 가입을 하던 뭐 이렇게 하면서 가다 보면 너무 보조지표에 치중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보조지표만 100% 신뢰하면서
실질적인 보조지표 읽기에 바빠질 수가 있거든요. 주식의 흐름, 주식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유추를 해나가는 방향에서 읽는 게 어떻게 보면 퇴색되면 안 됩니다. 원론적으로 주식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건 yes or no거든요. 주식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점을 읽어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보조지표에 너무 많이 쫓아다녀요. 보조지표는 토탈 취합을 해서 이 종목을 잡을 거냐 말 거냐를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와주는 지표일 뿐인 겁니다.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님의 결정권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갈 수 있어, 갈 수 없어를 한번 유추해보는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파동에서도 봤을 때 이전에 그었었던 라인에서 딱딱 거의 부딪히죠. 그 자리 부위에서 다음번에도 또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절실히, 여기에서도 이전에 그어놓은 자리지만 지지라인 버텨주고 다시 올라가면서 슈팅 라인들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워낙 빨리 움직였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가중 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윗방향에서 그었던 라인의 지지 라인을 또 비슷하게 터치해줘요. 앞에서 그었던 거지 지금 뒤에서 그은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걸 보면서 눌림목 구간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얼추 나와요. 그러면 이제 빠졌을 때 현재 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상방향이 꺾이고 하방향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지 라인에서 잡을 경우 빠지더라도 한번 치고 빠지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다음 매물대에서 여기를 뚫어낼 경우 단권에서 한번 또 훅 한번 또 갈 수 있어요. 뭐 단권에서 이 라인에 저항세를 맞겠지만, 아시겠죠? 이게 말이 쉬워 그냥 기본 공부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맞나? 틀렸나?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3개월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종목에 300종목을 하루에 돌려보고, 또는 뭐 직장인분들이 100종목을 돌려보는데 계속해서 이 선을 그어본다. 아주 기본기지만, 그 옛날 만화책 보면 용소야 만화책에서 그 정권의 달인이 나와. 근데 용소야가 한 번도 안 지고 위기를 극복을 다 하는데, 이 정권 하나만 계속 그 훈련 단련한 동갑내기 친구한테 한번 집니다. 그런 것과 비슷해요. 딴 거는 못하고 이것만 잘하는데, 이것만 평생 공부를 한 거야, 얘가. 정권. 이 정권이었나? 이거였나? 뭐 하여튼 이거였어, 이거. 이렇게 팍 찌르는 거. 이것만 계속해서 연습하는데 이거에 져. 날고기는 용소야가. 그 어렸을 때 만화책 봤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용소에서 이거 때리네 기억나죠, 이거? 공부를 꼭 해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저항 이론. 여기에서 뭐 한 가지 엎쳐서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일단 이걸 그어놨는데, 저도 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차트의 형태에 가가지고 검증적으로 보면, 뭐 제가 100% 똑같이는 못 맞췄지만 크게 봤을 경우 여기에서 지지저항이 거의 맞춰지죠. 이게 많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 이 기간에 많이 부딪혔었던 라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이 들어왔던 총합산을 시간적 분석으로 길게 맞춰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초보 같은 경우들은 이게 내가 잘 그었나 틀렸나 이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아까 선을 그었었던 이유가 뭐예요? 캔들이 가장 많이 부딪힌 구간을 우리가 그은 거잖아요. 캔들이 많이 부딪혔다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주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 시기 때 그 종가에서 많은 가격이 종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즉슨 당연히 그 부위 때에서 종가 형성 부위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사고 팔기가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다 보면 그냥 그런 거구나, 거기에서 많이 부딪혔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매물대가 많았겠지. 매물대가 많았다는 얘기는 뭐냐? 사고 팔기가 많았겠지. 사고 팔기가 많았다는 얘기가 뭐냐?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죠? 그 라인을 지지저항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그 지지저항 구간이 바로 곧 주가를 방어해주는 지지대가 되는 동시에, 또 올라갈 때 위로 만났을 때는 저항대가 되는구나. 들이받았을 때는 그 저항대가 강하기 때문에 한 대 맞고 꺾일 수가 어떻게 많겠구나. 올라가는데 요번에 힘이 좋지만 저항 구간을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때처럼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이번에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팔았었던, 매집을 했었던, 어쨌건 저쨌건 매매세가 많았었던 부위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요번에 좀 쉽게 뚫어올릴 수 있겠다. 실전 매매에서 잡았을 때 이전에 있었던 저항 때보다는 좀 갭이 좀 벌어져 있네. 저항 때도 없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식을 잡는 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으로, 점수를 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 100점이라는 점수에서 뭐 80점, 90점, 95점 정도 들어온 종목을 내가 초이스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종목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감점을 줘야 되겠구나. 또는 뭐 좀 열려있기 때문에
가점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맥점을 잡는 연습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주식 공부, 주식에서 말하는 기술적 공부를 해야 한다. 거래량, 가격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그리고 강세, 약세, 기본적 분석 풀이, 파형 공부, 캔들 공부, 지지저항 이론 공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그때그때 네이버 형님 찾아가지고 또 물어보시면 돼요. 초보분들한테 숙제 같은 거죠. 뭐 공부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 뭐 이런 기본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게 포지션적인 구분을 해야 돼요. 포지션. 실전 매매에서 포지션 구분 공부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건데 다들 못 지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방송 중에 한 번씩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의 맥점에 단타에서 스윙으로 넘기는 것만 배제시켜도 여러분들 맥점 배는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보가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포지션을 공부해야 된다. 뭐 포지션은 단타, 스윙, 중장기 정도로 나뉘죠. 시초 단타, 그리고 장중 단타. 장중 단타에는 스캘핑 포함. 뭐 단타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VI 매매, 기법, 뭐 짝짓기 매매, 브라드 매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리딩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나뉠 거고, 시간대별로 보자면 시초, 장중, 그리고 종가 단타, 이 정도가 나뉘어질 수 있겠죠. 종가 단타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 오늘을 사서 내일 아침에 파는 매매. 그리고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스윙, 그리고 눌림목 스윙, 그리고 박스 스윙. 각 위치별 구분이죠. 단타 같은 경우는 시간적 구별을 했지만 스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포지션, 그 종목의 캔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박스 중장기하고 이제 홀딩 중장기인데, 박스 같은 경우는 몇 번을 지속적으로 빼먹더라도 이 종목과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박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때리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단 골파기 때는 빠이 짜이찌네요. 조정기간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때려먹는 거예요. 중장기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누가 뭐 뭐라 그래. 계속 때리는 거야. 박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 번 물고 이 녀석하고 죽을 때까지 네가 죽나 내가 죽나. 그러다 보면 인생주가 튀어나옵니다. 한 번 박스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자꾸만 먹다 보면 나중에 대시세를 한번 안겨줘요. 이번에 오버슈팅 제대로 잡았어. 박스 잡아가지고 오버슈팅 딱 보고 있는데 70% 가버렸어. 홀딩이지 뭐. 이전에 벌어놓은 것도 많은데. 그리고 홀딩 중장기 같은 경우는 사고 안 팔고 계속 쭉 가는 거죠. 쭉 가는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요한 포인트 라인에서 분할까지도 감행을 해서 갖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지션적으로 공부를 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빨리 배우는 건 단타가 빠르죠. 시간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보분들이 이 가장 어려운 매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빠르게 결판이 나니까. 근데 빠르게 결판이 거의 집니다. VIP 분들 같은 경우 단타를 지금 많이 실력이 올라오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시는데, 하루에 막 500만, 오늘 저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못 봤었는데 늦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음 건 500만원 수익률로 쩔어주시거든요. 이런 분들 실현손이 560만원이야 작 안 좋으니까 날라다니네. 매매 경력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저한테 온 게 아니었고, 공부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 졸업해야 되겠다. 하루에 560만원이야. 이분도 잘합니다. 이분도 원래 매매를 좀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매니저한테 그렇게 막 물어보고 하셨어요.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VIP 분들 공개방 다 회원분들 자체적으로 뭐 어디 가보면 막 그러거든요. 억지로 만들어 올리고 뭐 택도 아닌 거 올리고 그러거든.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의해서만 순수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제 프라이드를 걸고 이야기하고 싶네요.